안녕 티스탐스 친구들! 지난 시간 테니스 입문에 대해 기초적인 상식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신사의 스포츠라 그런지 반응 또한 신사다운 코멘트 잘 봤어.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오늘은 긴 말 필요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테니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볼 거야. 얼마 전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2023 호주 오픈에서 우승한 건 다들 알고 있지? 이번 우승으로 호주 오픈 10관왕을 달성했다고 해. 그리고 랭킹도 1위로 돌아왔지. 이번 호주 오픈이 너무 재밌어서 빨리 다른 대회들도 보고 싶어졌지 뭐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름하여 테니스 심화편! 주요 테니스 대회들은 어떤 것이 있고 선수들의 랭킹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티스탐스와 함께 탐구해보자고. 아차차! 설마 지난 시간에 배웠던 테니스 입문편 까먹은 건 아니겠지? 어머,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상단 링크를 통해 테니스 입문편부터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 테니스 심화편 출발해볼까? 안전벨트 꽉 매라고! 다들 게임 좋아해? 게임에는 나의 실력을 나타내는 랭크 시스템이 있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테니스 선수들도 랭크 시스템이 있어. 바로 ATP 랭킹과 WTA 랭킹. ATP는 Association of Tennis 이라는 뜻으로 세계 남자 테니스를 관리하는 기구고, WTA는 Women's Tennis Association 이라는 뜻으로 세계 여자 테니스를 관리하는 기구야. ATP 랭킹, WTA 랭킹은 ATP와 WTA에서 관리하는 선수들의 랭킹인 거지. ATP 소속 선수들은 단식 기준으로 1년간 출전한 대회 중 20개, WTA 소속 선수들은 16개 대회에서 획득한 랭킹 점수를 산정하는데, 올해 대회에서 얻은 성적과 1년 전 같은 대회 성적의 결과를 통해 누적 점수에 추가하거나 삭감해 새롭게 산정된 점수를 매주 월요일에 발표하고 있어. 그렇다면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대회에 참가하면 많은 점수를 얻지 않냐고? 땡! 테니스 대회는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대회 기간이 겹치는 경우들이 많아. 그리고 체력적으로 모든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그렇다면 점수를 많이 주는 대회에 참가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땡! 테니스 대회의 출전 자격은 랭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참가하고 싶어도 못하는 선수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작은 대회부터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야 하는 거지. 랭킹 점수를 잘 쌓아두면 대회에서 좋은 시드를 받을 수 있고, 대회에서 자력으로 본선 진출에 실패해도 본선이 시작되기 전 엔트리에서 기권하는 선수들이 생겨 대신 본선에 합류하는 럭키 루저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생긴다고. 그래서 1년 동안 참가하는 테니스 대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도 큰 전략 중 하나야. 이제 선수들이 점수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조금은 알겠지? 그러면 랭킹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대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알아볼까? ATP 투어. ATP 투어란 프로테니스 협회에서 주관하는 상위 등급의 투어 대회들을 말해. 그 안에는 대회 등급이 있는데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자. 먼저 ATP 투어 250이야. ATP 투어 250에는 총 38개의 토너먼트가 포함돼 있어. 권순우 선수가 우승했던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2차 대회도 ATP 투어 250 중 하나야. 우승하게 되면 투어 이름처럼 250점을 얻게 되고, 준우승을 하면 150점. 그 외에 4강, 8강, 16강은 각각 90점, 45점, 20점 순으로 점수를 획득해. 다음으로는 ATP 투어 500. 숫자가 큰 만큼 ATP 투어 250보다 큰 대회야. 이 시리즈에는 총 13개의 대회가 포함되어 있어. ATP 투어 250과 달리 커미트먼트 플레이어라는 상위 선수들은 13개의 대회 중 4개 대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고, 그중 하나는 US 오픈 이후에 열리는 ATP 투어 500 대회 중 차이나, 라쿠텐 재팬, 바젤 비엔나 오픈 중 하나를 참가해야만 해. 우승자에게는 500점, 준우승은 300점, 4강, 8강, 16강은 각각 180점, 90점, 45점이 부여돼. ATP 투어 250의 약 2배 정도 되는 점수지. ATP 마스터스 1000은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의 대회인데, 그만큼 규모도 커서 적게는 56명, 많게는 96명으로 본선을 치르는 경기도 있어. 우승하면 1000점, 준우승은 600점, 그 밑으로는 각각 360점, 180점, 90점 순이야. 마스터스는 1년에 총 9개의 대회가 열리는데 3월에 시작하는 인디언 웰스 오픈을 시작으로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 캐나다 마스터스, 신시내티, 상하이, 마지막은 파리 오픈으로 마무리. 9개의 마스터스를 모두 우승한 선수에게는 커리어 골든 마스터스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 기록은 노박 조코비치 단 한 명뿐이라고. 여기서 ATP 투어 500과 비슷하게 몬테카를로 오픈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의 대회에서는 부상이 없는 한 상위 랭커들은 의무적으로 출전해야 하는 룰이 있어. 상위 랭커들이다 보니 주어지는 랭킹 점수와 상금 규모도 크고 경쟁이 치열하겠지? 그런 대회들에서 조코비치는 모두 우승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ATP 파이널스. 이 대회는 ATP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회야. 파이널스라는 말에 걸맞게 세계 랭킹 1위에서 8위까지의 탑랭커들만 초청해 경기를 진행한다고 해. 일종의 왕중왕전 같은 거. 여기 대회 방식이 꽤 독특한데 8명을 4명씩 묶어 2개의 조로 나누고 조별리그로 3경기를 치러 결과에 따라 조별 1, 2위 4명이 토너먼트를 진행하지. 여기서도 당연히 ATP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데 보통 대회랑은 조금 달라. 리그 3경기에서 1승당 점수 200점을 받고 준결승전 승리 시 400점, 결승전 승리 시 500점을 획득. 만약 무패 우승을 하게 된다면 총 1500점을 획득할 수 있는 셈. 게다가 상금 역시 승리가 많을수록 많이 받아가는 시스템이라 선수들의 경쟁 또한 치열하다는 거지.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어. ATP 투어는 아니지만 가장 많은 ATP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끝판왕 대회가 있어. 주상전환합시오. 테니스 대회에는 역사적이고 권위 있는 4개의 대회들이 있는데 이를 메이저 대회라 부르고 흔히 그랜드슬램이라고 해. 그랜드슬램에는 매년 1월쯤 열리는 호주 오픈, 호주 사람들의 휴가 시즌의 대회가 열려 호주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야. 다음은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진행되는 롤랑가로스, 프랑스 오픈이라고도 해. 그리고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테니스 대회 윈블던 챔피언십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열려. 그랜드슬램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US 오픈, 매년 8월에서 9월쯤 열리지. 그랜드슬램에서 우승하게 되면 가장 높은 점수인 2000점을 획득하고 준우승은 1200점, 4강과 8강 그리고 16강은 각각 720점, 360점, 180점을 획득하게 돼. 그리고 어마어마한 상금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역사적이고 권위 있는 대회다 보니 선수들의 명예와 타이틀을 걸고 세계적인 스타 테니스 플레이어들이 대거 참여해. 4개의 대회를 모두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고 하고 이는 곧 고트지. 만약 4개의 그랜드슬램을 한 해에 모두 우승하게 되면 캘린더 그랜드슬램이라고 하고 그 선수가 바로 고트 중에 고트가 되는 거지. 역사적으로 남녀 합쳐서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2번 달성한 로드레이버 선수와 캘린더 골든슬램을 달성한 슈테피 그라프, 이 2 선수뿐이라고. 어때? 굉장하지? 선수들의 명예가 걸린 대회인 만큼 대회들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윈블던은 론 테니스의 시초였다 보니 잔디 코트를 고집하고 있고 테니스 복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오직 흰색으로 된 옷만 입을 수 있다고 해. 2013년 윈블던 챔피언십에서 테니스의 황제 페더러가 남자 단식 1회전에서 밑창이 주황색인 테니스화를 신었다가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2회전에는 다른 신발을 신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황당한 사례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여성 속바지는 흰색이 아니어도 된다는 규정이 생기기도 했지. 추가적으로 코트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US 오픈, 호주 오픈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드코트로 바뀌었지만 윈블던은 잔디코트, 롤랑가로스는 클레이 코트를 사용하는 전통을 유지했어. 잔디코트는 표면이 미끄러워 공이 낮게 바운드되고 무릎 높이 이상으로 잘 튀지 않아. 또한 바운드 이후에 공의 속도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불규칙적인 바운드들도 많아서 랠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에게 유리하다고 해. 그래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즐겨하던 페더러는 윈블던에서만 8회나 우승했고 잔디코트에서는 무려 65연승을 기록했다고 해. 그것과 반대로 클레이코트는 공의 바운드가 비교적 높고 바운드된 공에 스핀이 많이 생겨 공의 속도가 느려져 랠리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때문에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유리한데 수비를 잘하기로 유명한 나달 선수는 롤랑가로스에서 무려 14회 우승. 그 대회에서 통상 112승 3패, 97%의 승률을 거뒀다고 해. 그리고 클레이 코트에서는 82연승이라는 기록도 있어. 어마어마하지? 그러면서 나달은 소위 흑신이라고 불리게 됐지. 이에 사람들은 재밌는 생각을 떠올렸어. 과연 잔디코트의 황제 페더러와 클레이 코트의 흑신 나달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때는 2007년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이벤트 매치로 한쪽은 잔디코트, 한쪽은 클레이 코트로 경기가 진행됐어. 그 당시 최고 수준의 2 선수였던 만큼 경기는 접전이 예상됐지. 경기는 베스트 오브 3, 마지막 3세트까지 경기는 이어졌고 타이브레이크에서 12대10으로 나달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흑신의 위상을 굳히는 데 성공했지. 이런 재밌는 이벤트 만들어준 관계자들 아주 칭찬해. 지금까지 ATP 투어에 대해 알아봤는데 굉장히 많지? 이렇게 많은 대회에서 점수를 쌓아 상위 랭크에 도달하기 위해 선수들이 쏟아온 노력과 시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렇다면 현재 상위 랭커는 누구일까? ATP 1위부터 5위까지 모아봤어. 먼저 ATP 랭킹 5위 안드레이 루블레프. 이번 호주 오픈 8강에서 조코비치와의 대결에서 패배해 그랜드슬램 중 커리어 최초 4강에 실패하게 됐지.
루블레프는 베이스라인에서 강력한 포핸드로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위닝샷을 구사해 상대를 뚫어내는 어그레시브 베이스라이너야. 루블레프의 시원시원한 위닝샷들을 보면 가슴이 뻥 뚫린다고. 다음은 랭킹 4위 캐스퍼 루드. 노르웨이의 축구 스타가 엘링 홀란드라면 노르웨이 테니스 간판 스타는 캐스퍼 루드야. 아직 우승 경험은 부족하지만 꾸준히 주요 대회 본선 라운드에 진출해 경험을 쌓으면서 노르웨이 테니스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지. 루드는 나달 아카데미 출신인데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탑스핀을 섞은 샷을 자주 시도하고 안정적인 포핸드와 양손 백핸드가 인상적이야. 랭킹 3위 스테파노스 치치파스. 이번 호주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지. 그리고 처음 참가한 ATP 파이널스에서 우승을 거두기도 했어. 플레이 스타일은 어그레시브 베이스 라이너인데 강한 포핸드와 서브와 함께 네트 플레이도 뛰어나. 하지만 치치파스는 백핸드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랭킹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 호주 오픈 전까지 1위였지. ATP 투어에서 어린 나이에 데뷔해 빠르게 성장한 선수야. ATP 마스터스 1000 마이애미에서 최연소 우승, 마드리드에서 레전드 선수들을 잡아내고 우승을 했지. 그리고 그랜드슬램 중 하나인 US 오픈에서도 우승을 했어. 이게 다 2022년에 일어난 일이라니 놀라워. 플레이 스타일은 포핸드, 백핸드 모두 강하고 공격적인 데다 수비까지 아주 굿이라고. 게다가 다양한 기술들도 사용해 창의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야. 두구두구두구 대망의 1위 노박 조코비치. 앞에서 말했듯 이번 2023 호주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10관왕을 달성해 랭킹 1위로 복귀했어. 커리어로 보자면 말할 것도 없지. 수상 경력은 너무 많고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진작에 달성했다고. 날카로운 포핸드와 완벽한 백핸드 그리고 유연한 공수 밸런스로 상대해본 선수들이 약점이 없는 선수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선수지. 지금까지 ATP 랭킹과 투어 그리고 랭커들까지 알아봤어. 심화편까지 마스터한 친구들은 이제 어엿한 테르니. 얘기하다 보니 티스탐스는 다음 대회가 더 보고 싶어졌어. 다른 테니스 대회들도 TVN 스포츠에서 중계할 예정이니 기대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열릴 대회에서는 자신만의 테니스 체해를 정해 응원하면서 본다면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티스탐스 친구들이 해줘야 할 게 있어. 구독을 안 했다면 채널 구독은 물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하고 다른 콘텐츠들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해. 그럼 티스탐스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다음 시간에 봐. 안녕.